중복계제의 의미와 유형. 중복계제란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동일 또는 유사한 독자층을 상대로 다시 출판하면서 선행 저작물의 출판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기 표절, 이중계제, 논문 쪼개기, 논문 덧붙이기 등 여러 가지 용어를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 중 자기 표절은 자신이 발표했던 저작물에 이미 기술된 바 있는 적은 범위의 내용을 새로운 논문 또는 서적에 재사용하는 것으로 문장 재사용의 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 국내외의 여러 기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면 중복계제는 한마디로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 책임자의 허락 없이 동일 논문 또는 가설, 자료, 토론, 논점, 결론 등에서 상당 부분 겹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을 2개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부에서 정의한 중복계제 개념 버튼을 클릭해서 좀 더 명확한 의미를 확인해 보세요. 중복계제의 문제점은 연구자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아 마치 새로운 저작물이 처음 출판되는 것처럼 독자나 출판사를 속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복계제로 쉽게 연구 업적을 늘려 불공정한 경쟁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복계제의 유형에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그 효과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면서 단지 조금 다른 처리만을 하여 이를 연속적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결과는 다르지만 논문의 논리 전개 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숫자와 주제어만이 바뀌어 들어가서 적지 않은 텍스트와 데이터의 중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표본 논문이 만들어지고 그와 유사한 논문들이 이어서 발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복계제 유형 중 논문 쪼개기와 논문 덧붙이기의 개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논문 쪼개기는 원래 하나의 연구를 계획하고 데이터를 도출하였으나 이를 몇 개의 논문에 나누어 발표하는 행위로 논문의 완성도가 낮으며 각각의 논문을 합쳐야 완성도 높은 하나의 주장이나 가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문 덧붙이기는 먼저 발표된 논문의 조사 기간이나 조사 대상의 숫자를 늘려서 다시 조사하고 비슷한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논문 쪼개기처럼 논문의 완성도가 낮으며 각각의 논문을 합쳐야 완성도 높은 하나의 주장이나 가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 출판은 한글로 출간한 논문을 영어로 번역하여 국제학술지에 발표하거나 영어로 발표된 논문을 한글로 번역하여 국내 학술지에 발표하는 경우로 하나의 연구 성과를 중복해서 발표하는 중복 출판 행위가 됩니다. 참고로 학계에서 통상 허용되는 중복계제의 사례 버튼을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의 의미와 유형. 연구윤리정보센터와 생물학연구정보센터가 2013년 1월 23일부터 2013년 1월 30일까지 각 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윤리 어디쯤 와 있는가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2년 동안 연구 현장에서 연구윤리 문제로 고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였으며 그중 저작권 문제가 41%로 나타났습니다. 저자의 문제가 연구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고 많은 사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와 관련된 규정 및 근거는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유령 제4조 10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참고로 교육부에서 정의한 부당한 저자 표시의 개념 버튼을 클릭해서 좀 더 명확한 의미를 확인해 보세요. 저자로서 정당한 기여도가 없는 자가 저자의 자격을 얻는 경우도 표절에 해당합니다. 타인이 쓴 저작물을 돈을 주고 사서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거나 공동 저작의 경우 그 저작물에 기여하지 않은 자가 공동 저자로 기재될 때 발생합니다. 저자로서 정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이를 기재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연구 내용 중 일부를 연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2차 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최종 보고서에 포함시킬 때 저자 표시를 적절하게 하지 않은 경우 공동 연구자로 포함시키든 해당 부분은 2차 용역을 수행한 사람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만약 본 보고서가 최종 발표되기 전에 2차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 먼저 관련 내용을 전문 학술지 등에 자신의 이름으로 먼저 발표할 경우 본 보고서의 관련 내용이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논문 저자의 유형에는 선물 저자, 유령 저자, 교환 저자, 도용 저자 등이 있습니다. 각각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지만 저자로서의 정당한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거나 제외시켜 연구윤리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입니다. 선물 저자, 유령 저자, 교환 저자, 도용 저자의 차이점도 살펴볼까요? 각 탭을 클릭해 보세요. 계속해서 저자가 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연구의 개념을 설정하고 설계를 하거나 이를 이해한 후 데이터의 생성과 분석 및 해석에 관여하거나 논문 초안의 작성에 관여하고 반드시 투고 전에 최종본을 읽고 논문 투고를 승인해야 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입니다. 반면 기금을 획득하거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단순히 아이디어만 제공한 사람 또는 연구 일반에 대해 감독하는 경우 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위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구보조원이 저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 목록에서 누락된 사례가 있었고, 연구 후원사가 연구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던 여론 주도자를 저자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A가 비평글의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A의 상관이 저자로 표기되었었는데요. A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비평글의 최종 원고가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 연구의 경우 저자 표시의 순서는 연구가 개시되기 전에 연구진이 충분히 협의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